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천년고찰이죠.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 교구장이신 우리 덕문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리산의 맑은 계곡의 그 향기와 또 솔바람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를 다 퇴치할 수 있는 법력을 좀 실어다 주고 싶은 마음이 네. 굴뚝 같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길게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님들은 늘 자비정신과 또 동체대비 정신을 이행하는 실천하는 참 불자로서의 역할로서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부처님 오신 날 괜찮겠지. 한 달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이제는 과연 내년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마음 참 잘 잡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요, 스님. 네, 어쨌든 부처님의 이제 자비 정법을 잘 실천한다면 네, 그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듭니다. 정신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 시대가 더 됐구나. 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지난달이었죠? 예, 지난달 23일. 화엄사 조실이셨던 해광당 종산 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큰 스님께서 원로회 의장을 하실 때 우리 스님께서 사무처장으로 가까이서 모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각별한 인연이신데 일단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우리 어른 스님 해광당 종산 대종사는 어떤 분이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큰 스님께서는 1924년 10월 담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법호는 해광이시고 또 법명은 종상이십니다. 네, 또 큰 스님께서는 이제 강주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도광스님을 은사로 해서 출가하셨고 네, 또 동산스님을 또 구족계를 네. 계사로 해서 구족계 수지하셨습니다. 1953년도에 강림 백년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덕사라고 했는데 예, 거기 선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주사 문문관, 용조사라든가 또는 여러 대방 선원들을 다 43년 정도를 수행 정진하신 큰 어른이셨습니다. 네, 또 당대 대강백이셨던 용봉 스님께 경전을 또 사사 받으셨고 네, 또 당대의 가장 큰 선지식이었던 정강 대종사님께 네, 또 성언을 배우셨고 네, 또 여러 동산 스님 또 경봉 큰 스님 네, 또는 청담 큰 스님 한국의 근대사의 가장 우리가 훌륭하신 여러 어르신들과 같이 정진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사사 받으신 어르신이셨고요. 또 보살사 직지선언이라든가 또 설현사 방장선언, 또 태안사 옹곽선언, 화엄사 선등 조실 등 네, 여러 이제 선방의 조시스님을 역임하셨고 1997년도에 이제 원로의 의원으로 네. 이렇게 초대되셔서 2004년도에 대종사 법계 품수를 받으셨고 또 2007년도에 제7대 원로 의장과 또 제6대 원로 의장과 제7대 원로 의장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원로 의장으로 계시면서 대종사 법계 품수를 처음 만드셨고 또 여러 가지 재반 법령이라든가 네, 또는 우리가 수행 교단으로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직접 또 손질하셨고 네. 또 내려주셨던 종단의 유상을 대외적으로 높이셨던 큰 선지식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스님 저희 불교 방송에 그 개국 때부터 있는 고승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간중간 하는 그 어른 스님들의 법명이 고승열전에서 듣던 그분들 얘기가 네. 나와서 정말 한국 불교의 역사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른이셨는데 불교계의 역사고 불교계의 큰 스승이셨는데 이렇게 또 떠나시는 걸 저희가 잡을 수는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그 대종사 분향소를 또 맞상주로서 우리 스님께서 지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사양을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뵙기 위해서 많은 분들 왔다 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예. 종정 예하신 진지 대종사 네. 큰 스님과 또는 원로 의장이신 최민 큰 스님, 네. 또 총무원장 원행 큰 스님, 네. 또 관계를 대표해서는 전라도 도지사이신 김용로님, 음. 또 그 외에 많은 원로 스님과 또는 또 본사 교우장 스님들, 네. 정의원 스님들, 음. 또 제방의 선원에 있는 스님들까지도 결제 중이기 때문에 아. 많이 못 오시긴 하셨지만 네. 또 많은 선원에서 직접 와주셨고 음. 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음. 화엄사에 치른 처음 종단장으로 처음 치러진 그 연결식을 네. 그래도 무사히 원만하게 해갈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큰 스님께서는 이제 검소하고 정갈하게 치러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화라든가 뭐 조전 여러 가지를 받지 않기로 처음에는 했다가 네, 네. 코로나19로 화해 농원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요새 정말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열어서 그래도 받자. 그렇게 큰 스님 엄명과 다르게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전과 축전 또는 조전과 조화를 또 보내주셨고 네. 또 많은 우리 근방에 있는 불자님들 요수, 음. 순천, 곡성, 구례 여기 근방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이 네. 자원봉사 하셔서 직접 아, 오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군요. 이 자리에 들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이 화훼농가 전국에서 다 이렇게 꽃 사주기 운동도 하고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속에서 우리 큰 스님 가시는 길에 또 꽃을 또 산화공덕을 좀 지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두루두루 또 편안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그 소개를 해주실 때 원래는 그 우리 어른 스님께서 의사 선생님 되시려다가 네, 맞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구하는 그런 큰 의사가 되셨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불문에 드시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큰 스님에게 직접 듣기로는 큰 스님께서 원래는 이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네, 또 의과대학을 나와서 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되시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 가장 친한 친구가 아마 죽게 되는 것 모양을 직접 보고 네, 또 마침 그 강진 백년사에서 이렇게 사식구제를 하게 됐는가 봅니다. 거기 참석하셨을 때 화엄사의 중조이신 도자 광차 큰 스님, 도광 큰 스님을 예, 만나게 되게 된 거죠. 네.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해야 되겠다. 아하. 이제는 사람의 몸을 구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구제하는 중생의 마음을 구제하는 출가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져서 네. 출가하게 됐다고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로맨스 영화 이런 거 보면 스님 잘 안 보시겠지만 그 모퉁이 돌아가면서 우연히 탁 마주치고 그게 그렇죠. 인연이 돼가지고서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큰 스님 말씀을 들어도 뭐 아까 전강 스님 또 대강백이셨던 용봉 스님 또 네. 생각나게 동산 스님, 경봉 스님 또 충광 스님 네. 금봉 스님 뭐 너무 많은 분들과의 그런 드라마틱한 인연들이 참 이상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그렇게 만나져야만 했던 분들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같이 정진하고 수행하고 또 배움을 수고받았던 그 음, 시대에 아마 큰 스님이셨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만나 뵐 수 있었지만 또 수행의 열이라든가 네. 또 정신 자세 음, 이런 것들이 부합했기 때문에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 제종들을 또 지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게요. 우리 그럼 후학들께는 어떤 스님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께서는. 이제 제방 선원에 많은 또 저도 선원 수자였기 때문에 네. 소문도 많이 들었고 네. 또 큰 스님에게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특히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당신께서는 정진할 때 자세가 수행만큼 정진만큼 즐거운 게 없었다. 정진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정진에 굉장하게 열의를 가지셨고 또 거기에 매진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고요. 네. 예전에 이제
전축사 문문관에서 정진하실 때 얘기인데 도반 세 분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셔서 네. 깨닫지 않으면 나오지 말자 아.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들어갔는데 하루하루가 그냥 굉장히 나태해지더랍니다. 하루는 도반 스님이 강목에다가 이렇게 못을 딱 박아서 네. 바로 이렇게 머리 앞에 대놓고 졸면 머리를 찍으면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네. 아 자기가 정진하는 것은 너무 나태하게 했구나. 음. 그때부터 대의심과 대발심을 네. 다시 일으켜서 네. 정말 정진에 매진하게 됐고 6년 만에 이제 학철대오하시고 문문관을 나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큰 스님께서 평상시에 법문을 잘 안 하시기로 또 유명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이유가 대체 왜 법문을 안 하시고 우리 조지스님으로 계실 때도 해제 결제 법문을 하실 때 보면 깔끔하게 이제 메모로 형태로 내를 보내주시면 아. 대도 가는 곳으로 끝마침하셔서 법상에 오르시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유를 연유를 한번 여쭙더니 예전에 이제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네, 큰 네. 스님을 모시고 또 구화 큰 스님과 같이 이제 정진할 때 입승을 보셨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때 경봉 큰 스님께서 해제 법문을 이번 차례는 입승 스님이 하십시오라고 이제 예, 예. 말씀하시니 극구 사양에도 큰 스님의 또 원명이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잘 마쳤답니다. 그랬더니 도반 스님께서 스님께서는 수행하러 오셨습니까? 조실스님의 인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아직 확철되어하지 않고 또 수행 정진한 자세가 익히 보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문하는 것은 나한테 상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법문을 죽어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 이제 생각을 굳히셨는데 네. 평생을 실천하셔가지고 아이고.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아쉽지만 그러게요. 연계실 때도 그 법문하시는 내용을 육성 녹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정도로 평상시에는 수행 정진의 자세가 수행이 가장 행복이다, 즐거움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고 당신이 뱉은 말씀을 또 실천하는 그런 자세를 굉장히 견지하셨던 확고한 어르신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뭔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법문을 하시오라고 아마 입승 스님께 말씀을 하셨을 테고 네. 그 도반 스님께서도 아마 또 뭔가 또 이렇게 탁 깨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마 아닌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멋진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스님들께서 선언에서 수자로 이렇게 수행을 하실 때는 다른 거를 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양과 수행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일이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뭐 소임 맡기려 그러면은 밤중에 바랑 싸서 이렇게 도망가시는 얘기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스님도 그렇게 한번 떠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저희 여수 한산사에서 은사쌤을 시봉하다가 네. 저는 이제 선방에 가고 싶은데 네. 뭐 소임 불사님이 없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면 이제 네. 밤에 또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써놓고 길게 써놓고. 네. 네. 또 걸망매에서 또 네. 가는 경우가 허다했죠. 근데 또 그럼 다 이해하시잖아요. 또 그렇죠. 어르신들께서. 딴 거 아니고 네, 수행하러 수행하러 간다는데. 가니까, 정진하러 가니까. 진짜 그게 어떻게 우리 불가의 멋짐이 아닌가 진짜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 더불어서 아까 그 화엄사 조실로 올해 또 계셨는데요. 화엄사 조실로 추대가 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양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2011년 때 그 도천 큰 스님께서 조실로 네. 계실 때 또 입적에 드셔서 또 49일 다 마친 다음에 또 문중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시는 조재 스님을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중 스님들이 간곡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면서 저 굳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다 거의 전체 대중이 다 가서 굳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사라고 요청했더니 당시 허락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지금 하엄사의 가풍에 또 가장 그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불망초심,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개근 사막, 개정의 사막을 열심히 닦아서 그다음에 요익군생,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네. 학조일문, 화조일문, 문중과 화합을 힘써라. 이런 그 문중의 가풍의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도 네. 이렇게 모든 말사에 주의심방이라든가 종무서에 이렇게 편액으로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화엄문도에서는 정신적인 가르침의 지주로서 역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말 어른 스님 딱 계시면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자랑스럽고 예. 우리 조실 스님이 이렇게 계시다라는 게 또 이렇게 문중에게는 다 힘이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덕문 스님께서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직접적인 어떤 경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 그 어르신께서는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뭐 밖에를 여행을 하시거나 또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출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다른 그 즐거운 에피소드보다는 평상시에 그분의 그 마음 성품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뭐 일주일에 2-3번씩을 이렇게 심부름 형태로 가더라 할 때 반드시 톨게이트 입구에서 전화를 하시다가 합니다. 그럼 이제 전화를 드리면 네. 톨게이트 지나고 있습니다라고 전화를 네, 드리면 네. 그때부터 이제 의제를 정제하시고 또 의관을 쓰시고 가당삼을 수하고 이렇게 여법하게 앉아 계시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절을 합니다. 그럼 네. 이제 매번 갈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님들이 스님을 뵐 때마다 네. 이렇게 가당삼을 수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손자 같고 또 이렇게 상자 같고 또 어린 이렇게 수행자가 왔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의제를 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편하게 하셔도 충분하실 텐데. 그렇죠. 네. 물었더니 다 부처님 아니십니까?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또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앞으로 더 큰 훌륭한 부처님이 되실 분들인데 어떻게 제가 맨몸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대도 하지 않으셨고 그런 말씀을 늘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큰 스님의 그 뭐랄까 그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죠. 또 예전에 보면은 큰 스님들이 화엄사 큰 스님들 대표적인 도항 큰 스님이나 도청 큰 스님이나 두 큰 스님들도 똑같이 그러셨는데 네. 시주돈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시주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데렸어요. 그 전설의 주인공들이 네, 거기 다 네, 그래서 계셨군요. 네. 꼭 오시고 오면은 단돈 3,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일일이 손수 달인 돈을 또 깨끗한 봉투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봉투를 만드신 봉투에 넣어서 가다가 이제 밥 사 먹으라고 좀 써라. 이렇게 하고 만약 하루에 2번 가면 2번 주십니다. 어머. 그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 그런 위의를 갖추면서도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신 그런 선지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친견은 한 적은 없지만은 제가 예전에 그 화엄사에 가서 이제 그 화엄사 공승제를 하고 네. 나올 때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찰에서도 다들 잘 하시지만은 우리 교구장 스님이 사라지셨어요. 인사드리고 올라 그러는데 예. 어디 가셨나 했더니 저기 보살님들 불자님들 다 공양하는 데 가서 일일이 다 그거 살피시고 저 사문밖에 가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서 계셔서 저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다 챙겨서 인사하신다고 나가시는 불자님들 일일이 다 인사하시는 그 모습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남거든요, 스님.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했는데 바로 이런 정말 문중의 어떤 전통이랄까 가르침에 의해서 어린 나이 젊은 나이부터 우리 스님들께서 다 우리도 이렇게 하던 것들이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 지금 그런 해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네, 그 화엄사에 계신 우리 스님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불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 우리 어른 스님, 우리 큰 스님 진짜 참 좋았어. 이런 그런 회고도 추억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각각의 에피소드들 다 마음에 한 가지씩은 품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큰 스님의 임종계 저희가 뭐 지면을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은 우리 또 교구장 스님께서 덕문 스님께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스님께서 평상시에 드신 화두가
부모 미생전 벌레 먹먹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네. 어떤 것이 참나인가. 네. 이 화두를 늘 참고하시고 또 학철을 대호하시고 또 마지막 임종계는 호련성시 제몽 중 문득 깨어보니 이번에도 잠깐 졸았구나. 금일동과 수치마 부끄럽게도 왜 지금 아는가. 요지 주초 시민화 다행히도 기둥에 난 풀도 사람 마음 꽃기는 걸 알아서 불구염치 우역견이라 염치 없지만 또 보고 싶구나. 이런 마지막에 말씀을 남기시고 네. 또 열반에 드셨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참 여쭤보기가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쭤봅니다. 네, 어쨌든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자비와 인욕과 하심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으셨던 어르시다 보니까 네. 또 늘 이렇게 자기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서도 또 세상에 늘 자기가 제접하는 중생들 그립기도 할 것이고 또 다시 와서 보고 싶기도 할 것이고 저는 제가 어떻게 감히 큰 스님의 임종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한 가닥은 영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방송 들으시면서 구례화엄사 좋지 하시면서 잘 불교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거기 등산하기 좋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방송 들으시면 한 번쯤 가서 구례화엄사가 여기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구나. 우리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정진하시고 이렇게 중생을 제접하셨던 곳이구나. 한 번쯤 또 다른 느낌으로 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무원장 원행스님께서 연결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스님께서 보여주신 호법과 애종의 원력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모의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우리 불자들이 우리 어른 스님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까요, 스님? 네, 큰 스님께서 가장 평상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한평생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대상이다. 또 아까 저에게도 늘 이렇게 정대하시고 가다하는 사람 수하고 맞이하였듯이 그 하심 또는 인욕 또 자비정신 이것을 굉장히 근본으로 삼으셨고 또 우리 그 소임자들에게는 공심 또 봉사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불자들이나 모든 우리 수행자들이 같이 바라봤을 때 큰 스님께서 생각하셨던 평상시 인욕과 하심과 또 자비정신을 또 이어가야 되겠다. 또 소임자들은 공심을 한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이런 다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참 마음도 어수선하고 사회도 어수선한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우리 덕문 스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어른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번 또 불자로서의 자세를 좀 다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리산 대화엄사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구례화엄사라고도 부르고 식구교구 본사이기도 하고 교구장 역할을 하시면서 주지소임도 맡으시고 네.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예, 이 화엄사 좀 소개를 일단 좀 저희가 듣고서 들어가죠.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은 네. 화엄사는 544년에 네. 영기 조사에 의해서 창건된 화엄 종찰입니다. 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임진왜란, 또 정유재단 때 전소됐다가 네. 또 백암 각성선사에 의해서 종창돼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가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화엄사는 국보가 4점과 보물 8점, 네. 또 지방문화재 2점, 또 천연기념물 2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다 국보물 정도로 지금 비정문화재도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화엄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목조 건물 중에서 현존하고 있는 목조 건물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하고 있는 각광장이라든가 또 가장 큰 석등, 네. 그다음에 가장 아름답고 효대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사사다 3층 석탑이라든가 네. 또 괴물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음. 아름답고 조형미가 갖춰 있는
미술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네. 뭐 개불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국보로 지정돼 있고요. 특히 어느 곳보다 지금 보물로 지정돼 있지만은 네. 화엄 석정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는 네. 특히 화엄사만의 화엄 정찰의 가장 상징적인 그 보물이 화엄 석정이라고 하는 보물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엄선은 어느 곳보다 불교 문화사적이라든가 또 역사적 또는 여러 가지 우리 화엄 종찰로서에 대한 면모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는 희귀성이 좀 많은 그런 문화재 보고 같은 사찰이 화엄사입니다. 네. 사실 뭐 한국문화재 뭐 대부분은 다 불교문화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중에서도 이 천년고찰인 화엄사 문화재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요. 교과서에서 예전에 봤던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스님. 그렇죠. 예. 우리 스님께서 또 예전에 문화재청 그 문화재 위원이셨기 때문에 네. 그 화엄사 주지 그 진산식을 하실 때 취임식 대신에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세미나 개최하셨던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스님. 그게 화제가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선배 스님들이 한 30년 정도를 지금까지 근대사의 문화재가 방치되어 있을 때 그 문화재 정각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탱화라든가 네. 또 수미단 등 각종 품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보존 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네. 또 거의 또 효과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제 보존 연용도 완성이 된 마당에서는 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서서 꼭 문화적인 관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성보로서에 대한 역할 또 정신적인 역할을 네. 어떻게 우리가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학계와 또 스님들과 또 문화재청을 비롯한 여러 정관계의 분들을 다 모셔놓고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네. 지금도 화엄사의 불사의 가장 기본은 보존과 활용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앞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스님. 네. 그 보물 1040호죠. 네, 14,000여 점이 있다. 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화엄경을 돌에다가 다 새겨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파편화가 지금 되어서 4,000여 점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의상대사가 새긴 거라고 그렇게 그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인가요? 올해 그 스님께서 그 화엄경 사경 관련돼서 사경 수행 원년회 해도 또 선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화엄 석경은 말 그대로 네. 돌에다가 부처님 말씀을 새기는 특히 화엄경을 이렇게 새겨 놓았던 것을 네. 화엄 석경이라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목조 건물이라 소개했던 곽황전 이전에는 장육전이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장육전, 네, 지금은 외형적으로 2층으로 보여지지만 네, 그 당시엔 3층 구묘로 해서 온 벽면을 화엄경으로 석경으로 이렇게 모셔졌던 네, 그런 정각이 이제 화엄 장육전이었는데 네, 불행히도 그 임진왜란 때 소실돼서 파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내용의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화엄경의 진본과 같은 고려 대장경에 있는 네. 화엄경은 그것도 후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엄경의 진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경전학서로 정말. 중요한 네. 자료이기도 하고 또 이 글씨체라고 하는 부분이 화엄경 백지묵서 9% 지정돼 있죠. 화엄경에 출토된 백지묵서 화엄경의 글씨체와 동일한 네, 사경이라고 하는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을 수 있는 글씨체이기도 하고 네, 또 가장 단단한 청석에 아름다운 글씨를 새길 수 있는 석각에 대한 네. 연구 이런 부분이 굉장하게 단순하게 석경만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석경이 이제 파편으로 남아 있는 곳이 네.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경주에 다 있는데요. 예. 경주의 창림사 같은 경우는 법화경, 음. 그다음에 칠불암 같은 경우는 금강경, 아,
작은 파편이 남아 있을 뿐이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그렇죠. 이렇게 화엄경이 남아 있는 경우는 화엄사가 유일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에도 석경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시체라든가 경전의 그 모양이라든가 여러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또 화엄석경의 중요한 부분은 그 변상도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예, 되는. 그 사경 변상도에 아, 아마 시초지 않겠나. 그 가장 굉장히 오래된 드물죠, 예, 진짜. 가장 오래된 것이 않겠나. 아, 이 미술사학적인 면이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원본으로 이렇게 뭐랄까 복원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엄사에서는 보존각을 설립하고 연구소를 설립해서 네. 아마 내년이 내후년 정도 되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화엄 석경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이후에 네. 원형대로 복원해 보자. 아하. 세계적인 짜집기가 될 수 있게 네. 할 수 있으면 짜맞추기가 될 수 퍼즐 있겠습니다만 맞추기 그렇죠. 진짜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이 석경의 우수성 또 석경이 갖는 정신적인 영향적인 부분에 대한 고찰 네. 또 세계 이게 우리의 그 우수성에 우수한 대한 정말 부분을 불교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네. 연구에 지원하고 네. 동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사경 수행에 또 동참하시면은 네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화엄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네. 보존을 하면서도 또 수리를 하고 다시 만들어내야 될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스님 아까도 왜 하나 짊어지고 도망가셨던 시절도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수행정진이라는 부분 그립다 싶으실 때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 들 때는 없으십니까? 그 많죠. 늘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책임감과 의무감 네. 또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혜택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네. 또 후배들에 대한 생각 많은 음. 생각이 많기 때문에 네. 실행을 못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주지스님께서 든든하게 버텨주셔야 우리 또 교구장 소임까지 맡고 계시니까 거기서 공부하시는 그 대중 스님들이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또 주지스님이 아닌가 싶어요, 스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많은 또 이렇게 후학들이 오셔가지고서는 상담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후배 스님들 오게 되면 네, 항시 여여하냐라고 묻고 늘 한결 같으냐. 네, 이게 제가 초심을 잃지 않는 그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막 해주기도 하고 네, 오히려 더 그 처음 첫 출가자라든가 네, 출가해서 얼마 되지 않는 때묻지 않는 순수성이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보면서 네, 또 나를 또 반추하게 되고 또 내가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네. 요즘 출가 수행자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고 일단은 종교 인구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자, 불교 정말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좀 지금은 그 좀 시들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예. 마음을 표로 종단에서 맞습니다. 운동을 전개한 거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부처님 당시의 근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을 텐데 마음의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정답을 줘야 되고 또 앞으로 그냥 과학 문명이 발달된 또 과학의 종교인 시대에서 과연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바삐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천천히 갈 수 있는 모양은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또 해답을 줘야 되는 네.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불교만이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가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씩 하나씩 밟아나가는 거기서 계속해서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아까 이제 그 지역에서도 워낙 또 스님들 잘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화엄사 알아? 이제 불자님들도 이제 그런 거 우리 스님이 네. 말이지 이런 자랑스러움이 가득한데요. 특히나 그 승려 노후 복지 이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출가에서 열반까지 교구 중심의 승려 복지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스님들께서는 수행자에게 복지라가 웬 말이냐 그런 말씀도 일명타당한 것 같습니다만 네. 저희들은 복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네.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가했으면 열반에 들 때까지는 교단에 책임져야 된다. 최소한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 그 다음에 아프면 또 치유해야 될 권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는 주거와 수행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 또 열반에 들었을 때 같이 평등하게 그 열반에 들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서 전체가 다 하지 못한다면 지역에 있는 교구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 되고, 물론 지금 현재 중앙에서 교단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성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네.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수자 스님네들 같은 경우는 네. 선원 수자회에서 그렇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 회에서 네. 교구와 연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복지라고 이름을 붙여지지만 가장 기본인 네. 수행체계의 완성, 또 그러면서 요즘에는 톡을 그러면은 뭐 아파트든 뭐 개인적인 부분 성향이 수행 기분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성향인데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고 공동체를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붙들어 살자라는 근본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만 할 권리. 어떻게 보면은 출가 수행자의 가장 큰 그렇죠.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잘 외호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 게 또 교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불자들 중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스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수행하셔서 또 깨달음을 얻으시 저희를 또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BBS 초대석 이번에는 사랑하는 버세게라는 코너입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스승, 또 부모님, 도반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덕문 스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스님. 덕문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계도반입니다. 수계 도반이요. 네. 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이제 수계도반들이 참 제가 인폭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훌륭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들면 우리 참사랑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강 스님이라든가 또 송광사 박물관장으로 계신 고경 스님 같은 경우는 그 고문화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만 하고 계시고 네. 또 비구니 스님 중에서는 우리 진관세 법회 스님 아이고. 여고 대중의 뭐 최고 일인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선원에서는 지금도 장자불안하시고 또 일종심하고 계시는 금산스님이라고 예전에 정회사 선원의 선원장을 하시고 네. 계시고 이번 주는 저희 화엄사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데 네. 그런 훌륭한 도반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네. 또 공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나를 또 돌아보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들이 또 나의 큰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귀중한 도반들이 나의 스승이자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가 동창생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것도 무슨 로맨스 드라마의 법칙입니까? 왜 우연히 모퉁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신가요, 스님? 제가 복이 많아서 그렇죠. 자, BBS 불교 방송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교구장이신 덕문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님. 예.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우리 불교 방송 불자님들 그리고 만공의 공덕주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오늘에 전하는 그 BBS 불교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불교 미디어 포교에서 아마 우리 현장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또 활력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겠지만 미디어 포교사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잃지 않는 불교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방송 포교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불교방송 만공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시고 동참하셔서 큰 공덕을 지으시길 부탁드리고 지산 화엄사 모든 대중들도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협력해서 불교방송이 온 누리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될 수 있도록 포교사 일원이 되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화엄사에 제가 소임을 살다 보니까 늘 마당에 거닐게 됩니다. 화엄사 마당에 보제루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편액이 화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빛날 꽃 화화에 감출 장자, 화엄장 색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건물에 편액에 화장이라고 지었을까라는 것을 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제루의 마당에 문턱에 앉아서 먼 산을 쳐다보고 있으면 파란 하늘과 푸른 숲과 또는 부처님이 모셔지는 정각들과 천년 세월에 지키고 있는 전탑들과 많은 그 도량의 모든 모습들이 한눈에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볼 때마다 여유로움이 생기게 되고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제를 화장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향기롭고 또 맑은 마음을 늘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화엄당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거울 보면서 얼굴에 화장을 많이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 마음의 행복을 심기 위해서는 늘 이 화장의 마음, 꽃처럼 향기롭고 고운 마음을 늘 품고 있고 그 향기를 바탕으로 여유로운 화엄장 세계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